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대단히 큰 좌절감을 느낍니다. 독재체제가 좋다, 나쁘다 이런 선화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렇게 접근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거든요.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2위와 8위를 만나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오후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떠나기 하루 전날 여당 대표 입에서 미국을 향한 노골적인 비판 하나가 쏟아졌습니다. 여러 취재말을 했는데요. 장혜철 평론가님,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송영길 대표, 미국의 민주주의는 2등급이다. 어떤 취지 속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겁니까? 일단 취지를 떠나서 부동산 정책도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와 손발이 안 맞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는 날 집권 여당 당 대표가 미국을 모독하는 이런 발언을 하면 미국 조야나 워싱턴에서는 이 발언을 모르고 있을까요? 당연히 알겠죠. 대통령의 이 외교 행보에 죄를 뿌리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불만이 있더라도 이 시점에서는 참았어야 되는 말, 야당에서 계속 지적해왔던 송영길 리스크가 점점 현실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지금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영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대북전단 금지법, 미국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법안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한미동맹이 가치동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가치를 수호하느냐?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수호합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사실 미국의 수정헌법 가장 앞부분에 표현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표현의 자유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이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우리 국민들을 강제로 규제하고 오히려 이 대북전단을 빌미로 삼아서 이 무장 도발을 하는 북한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 법안이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도 용납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이 청문회나 또는 미국 언론에서도 비판적 보도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2등 민주주의다, 미국 민주주의는 2등급이다, 참 용납하기 힘든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고 시기적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어떻게 되든 알 바 없이 내가 발의한 법안을 비판하는 건 못 참겠다는 그런 이 단순한 사고에서 나온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은 장혜철 평론가님은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데 송 대표가 미국을 향해서 이렇게 원색적인 비판을 한 이유 바로 그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문제가 첫날 법안 상정토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서울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김여정이가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빨리 고속도로 이걸 만듭니까? 저는 이게 대단히 이건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견이 다른 걸 해야지 그런 식으로 발언하면 되겠습니다. 제 발언을 민주당 의원님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실현하신 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저는 이건 북한 반민주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대단히 큰 좌절감을 느낍니다. 대북 전단이 실제 북을 변화 발전시키는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거잖아요. 북이 지금 하는 게 독재체제가 좋다 나쁘다 이런 선화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렇게 접근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거든요. 송 대표가 당시 이제 외통위원장 시절에는 이 북한의 김정은의 나체를 합성한 이 전단을 뿌려놓고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본인이 꽤 선봉에 섰었잖아요. 맞습니다. 자신이 외통위원장 하면서 통과를 시켰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일관된 입장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의회에서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사실 청문회를 열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강력하게 비판하다가 보니까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가는 날, 하기 전날 미국을 이렇게 비난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저는 송영길 의원이 갖고 있는 저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 점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하나는 미국 의회에서 우리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과연 월권행위냐. 이 부분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우리 지금 민주정이나 우리 대한민국 모든 그 정부 차원에서도 미얀마의 독재 사태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국제규범상 민권과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야기할 수 있고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규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는 당연히 민주공화 양당을 다 불문하고 한국에서 벌어진 이번에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가 그다음에 북한의 인권 신장을 막는 행위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송영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저기 효과가 별로 없다. 뭐 나체를 사진을 이렇게 합성해서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단체들이 보내는 이 대북 전단의 내용상의 좀 선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풍향과 풍속과 날씨를 봐서 북으로 안 가고 남쪽으로 떨어지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자들 불러놓고 오픈해가지고 공개하니까 이게 오히려 북을 선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몇 가지 기술적 문제들은 통일부하고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북 전단 살포의 효율성을 더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더 나서서 효과적으로 계도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예 이걸 싹을 자르겠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지나친 올권 행위예요. 그래서 저는 송영길 의원이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문제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입법 장치까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과도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 대표의 어제 발언, 이 대북 전단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만나봤는데요. 사실 송 대표는 과거에도 미국을 향해 노골적인 비판을 한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섰었습니다. 저희가 그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아니 기자들이 공식 언론 기자회견도 아닌데 이런 내용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런 것이 사고가 잘 났다는 뜻은 결코 아닌 것처럼 뭔가 이것에 대한 더 심한 군사적 긴장 강화이라는 우리가 큰 것이고요. 자기들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핵무기 전달 수단을 발전시키고 전술 핵무기를 이렇게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 이란에 대해서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은 민주주의 2등급 국가다. 이 말 말고도 사실 외통위원장 시절에도 논란이 될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집권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발언에 대한 위험 부담이 한미동맹에서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송영길 대표 체제가 들어설 때 이제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었죠. 기대는 그래도 그 홍영표, 우원식 후보에 비하면은 송영길 후보가 비주류고 뭔가 친문과는 좀 차별화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조금은 민심으로 다가가려는 어떤 그런 기대. 이제 우려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말을 하면서 실수가 낮아서 대표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설화를 일으키면은 민주당에 너무 큰 타격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이 대표 취임하고 나서 두 번째 설화라면 설하겠습니다. 한 번은 이제 기러기 가족에 대해서 남편은 술 먹다 죽고 아내는 바람 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죠. 이번 발언도 지금 대단히 동맹국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는 대단히 적절하지가 않죠. 특히 대북 전단과 관련 청문회를 월권행위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미국에서 주장하는 내정 간섭에도 해당할 수 있는 미국의 의회가 정당한 활동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월권행위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상회담 앞두고 여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깜짝 놀라면서 화를 낼 거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미국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일부, 그다음에 여당의 일부가 예전에 386, 지금 586으로서 일정한 정도의 반미 감정을 갖고 있고 친북, 친중 성향을 갖고 있고 다 압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은 이런 것과 관계없이 백신 문제를 포함해서 어쨌든 성공한 회담이 될 겁니다. 미국은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도 한미 관계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인식을 참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1년 문재인 정부하고 관계를 잘 그냥 관리해 나가면서 시간을 보내려 할 겁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던 백신,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어쨌든 이번에 미국과 첫 정상회담, 바이든 행정부 이후 첫 정상회담에서 뭔가 우리도 성과를 내야 될 텐데요. 이승훈 변호사님. 결국 나오는 얘기가 그 발언 내용의 적절성을 떠나서 시점의 문제 이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점으로 보면 좀 적절했느냐에 대한 문제는 제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는 상황에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발언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결과가 어떠냐의 문제일 뿐인 것 같고요. 또한 당 대표로서의 어떤 절대된 언어는 필요할 것 같다. 다만 대북 전단 금지법 같은 경우는
국경 지역의 어떤 군사분계선에서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북 전단을 금지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한 박상학 대표 같은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대북 전단을 또 뿌렸는데 왜 광고를 하고 뿌리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북한에 대한 어떤 실상을 알린다라고 한다면 방법 등이라든가 이런 게 제한돼야 될 것 같고요. 어떤 표현의 자유도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 등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 측면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짧게 저희가 이 소식도 좀 만나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길에는 낯선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동안 늘 함께였던 김정숙 여사가 이번 방미길에는 동행하지 않은 겁니다. 백신도 맞고 미국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있는 그대로 살펴볼까요?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김정숙 여사는 왜 이번에 정상회담에 함께 동행하지 않은 겁니까? 원래는 함께 가려고 예정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한 것 같은데 우선은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이 요청한 방역 조치 그리고 이 질 바이든 여사가 지금 외빈들을 만나는 행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투자 퍼스트 레이디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현직에서 대학에서 이 영문학 교수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부인끼리의 외교, 다른 영부인들끼리는 보통 문화시설을 체험한다던가 아니면 소외된 이 계층을 돌본다던가 하는 영부인 외교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가 된 것 같아요. 같이 외교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 수 있는 질 바이든 여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가 가도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정말 백신이라는 굉장히 중차대한 목표가 있는데 김정숙 여사 장점은 굉장히 활발하다는 거지만 이때까지 2019년 라오스 순방 때 문재인 대통령보다 먼저 전용기에서 내려서 걷는다던가 체코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동선을 놓치고 우리 신랑 어딨지 하면서 뒤늦게 따라오는 지금 저 장면인 것 같은데요. 저런 이 의전팀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서늘할 만한 그런 돌발 장면도 많이 연출한다는 단점도 분명히 따라오기 때문에 건조하고 냉정하게 실무를 해야 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격을 떠올려 보면 질 바이든 여사 때문이든 방역 조치 때문이든 김정숙 여사가 불참하게 된 게 의전팀 입장에서는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은 해프닝일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이번에 김정숙 여사가 방미길에 오르진 않은 이유 핵심 내용들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